네, 안녕하세요. 이슬이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이제 덱스터 문의 남겨주셔서 이 종목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의 주신 내용을 좀 볼 텐데요. 35,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. 그리고 비중 33%. 뭐 작년 연말에 이제 조정받고 상승할 줄 알았는데 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. 손절을 해야 될까요? 네,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이렇게 문의를 주셨고요. 사실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. 그렇지만 항상 모든 종목은 고점에서 사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고점에서 잘못 물렸더라도 항상 전략을 세우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매수가가 35,000원이시면은 작년 한 12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벌써 지금 거의 6개월이 다 돼 가시는데 뭐 본전은커녕 지금 마이너스 54%로 손실이 좀 막심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어떠한 이슈라든지 호재가 생겨났다라는 건데요.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. VFX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는 기업인데 이 스캔라인 VFX에서 네, 국내에 약 1278억 원 규모의 이제 영화 제작 시설 투자에 나선다. 이런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. 그리고 게다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방한을 계기로 이 스캔라인 VFX와 국내에 6년간 1억 달러라는 금액을 또 투자한다는 내용의 어떤 신고식이 또 개최가 된다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보면은 사실 덱스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VFX 부분을 필두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에요. 뭐 기술 수출도 하고 있죠. 이 VFX가 무엇인가? 이거 되게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미지로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이해가 가기 쉽게. 이런 시각적인 어떤 특수 효과를 좀 얘기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영화 아바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거기서도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촬영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이제 뭐 VFX라고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의 자회사도 이 VFX에 대한 기술을 또 개발하고 수출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.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가 있죠. 왕자의 게임이라고. 그 왕자의 게임을 필두로 뭐 마블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이제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들의 이런 기술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덱스터의 경우에는 기술은 굉장히 좋지만 그동안 이제 콘텐츠 다변화라든지 흥행성이 굉장히 좀 떨어져서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기업이에요. 그래서 사실 테마로서만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치만 이번에 이제 이런 넷플릭스 자회사의 투자로 인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1200억 이상의 어떠한 지금 시설 투자 규모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 동사의 VFX에 대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 투자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다가오는 메타버스 그리고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이 VFX에 대한 기술 중요도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.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실적도 드디어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한 60억 원 정도 네, 흑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. 2023년, 2024년까지 봤을 때는 당연히 메타버스 기술이 현재보다 더 발전되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기술과 접목시켰을 때
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2024년에는 한 160억 원 정도,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. 가면 갈수록. 물론 이제 이때 가서 직접 뭐 실적 발표를 해봐야지 또 아는 거겠지만요. 일단 산업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밝은 편입니다. 다만 이제 항상 문제인 것은 매수가라는 거죠.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나한테 뭐 좋은 종목은 사실 아니죠. 그리고 뭐 손절할까요? 이렇게 좀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손절은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2만원 이상 돌파 시에는 뭐 25,000원, 3만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만약 최근 저점인 이 14,200원대를 이탈을 한다면은 사실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하락시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뭐 손절을 한다라든지 반등이 나올 때 3분의 1씩 끊어서 익절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실적과 산업 자체는 전망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렇지만 매수가까지 한 번에 오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무리는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일단 주식은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을 반드시 좀 세우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. 네,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네, 저희 프로그램으로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12월에 덱스터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오늘까지 보유를 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같이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월이죠, 작년. 그리고 오늘 날짜까지 종목명 덱스터 맞고요. 네,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벌써 뭐 수익이 한번 났네요. 익절 구간.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상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 오면은 익절을 할 거야. 뭐 얼마 오면은 매도를 할 거야. 이런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가격 전략이 없으면 결국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고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수익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게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손절가 놓치는 것도 거의 이제 뭐 손절가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해봤는데요. 6개월 동안 약 한 8번 정도의 익절 구간이 나왔었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누적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46%의 수익률입니다. 지금 문의 주신 분은 마이너스 한 54% 손실이죠. 같은 종목의 같은 날짜에 사도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주식은 어떤 업황, 전망 무조건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서 사고 파냐, 그리고 전략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